2020년 3월 23일 코스닥 증시 및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요새 핫하게 많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7월 달에 코로나 치료제를 돌입을 하겠다,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그게 선반영이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가장 가벼웠던 제약이 대장으로 오늘 증시에서 좀 핫했어요. 하지만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전님은 결혼 축하드려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볼게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핫했죠. 목요일 날 너무 많이 빠졌고, 금요일 날 좀 시장이 핫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에 꼬리도 하나 없이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미국 지수가 빠지면서 또 급락을 했죠. 미국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해서 1900선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 주인 월요일 저희 나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시작하니까 또 미국 선물 지수가 하한가로 시작했다가, 하한가는 아니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하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에서 풀렸다, 하한가 갔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풀리면서 지금은 또 시장이 좋아졌어요. 지수가. 단 5분, 10분 만에 오늘 빠졌던 자리를 다 회복하는 분위기까지 보고 제가 지금 방송을 켰는데, 미국 지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아시아 증시, 그 중에 우리 한국 증시만 맨날 처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놀기 좋은 나라라 좀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우리도 이제 얼른 빨리 좋아지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해외 지수를 잠깐 보면요. 실제적으로 저점이라는 자리는 한번 나왔어요.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 다우. 다우를 봐도 되고, 나스닥이 강하니까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 이 기존부터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의 세기가, 하락을 한번 하고,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그 다음 눌린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확연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 이 상승의 폭도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되게 강했던 저번 저저번 주의 시장이었는데, 하락의 폭이 요때가 확실히 줄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사상자랑 확진자가 늘면서 강하게 한번 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빠진 그림인데, 뭐가 어찌됐든 이 하락의 각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때 하락했던 이 장대 음봉의 개수하고, 그죠? 이때는 하락해서 반등할 때 장대 음봉의 개수보다 장대 양봉의 개수가 얼마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요때 하락할 때를 지금 여기까지, 이때부터 한번 반등해서 기존의 고점을 갱신한 적이 거진 없으니까, 요때만 보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양봉이 확실히 많아요. 대신 이 양봉이 개파락이 떨어지고 상승을 해도 기존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니까 추세는 계속 하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음봉보다
양봉의 개수가 확실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 하락에 대한 폭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 위험성과 좀 공포지수의 매수세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강하게 내려꽂다가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대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이제 지수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7만 4천 원 정도가 7만 4천 정도가 4천 위로 좀 올라와야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때는 오버슈팅까지 합치면 8,000포인트까지는 단숨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서는 금요일날 하락을 다 하고 기존의 저점까지 한 번은 깼어요. 저가가 6,858, 6,854. 저가를 금요일날 저가를 갱신을 했지만 그래도 저가를 살짝 갱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점이 남아 있는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하락을 해줄 때 밑꼬리가 아예 없으면 조금 불안은 하겠지만 이 밑꼬리가 긴 거보다 차라리 밑꼬리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 이 다음날 갭이 떠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이 차트의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저런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을 나타내는 표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하락하고 나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런 캔들이 나오는 건 다음날 갭을 살포시라도 떠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주식 시장에서 뭐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나 뭐 지지 라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약간의 횡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켜줄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이 음봉을 어느 정도 감싸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음봉의 해외지수는 제가 분봉을 못 봐서 조금 그러네요. 이 음봉의 중간값 7065포인트 위로만 이 양봉의 몸통이 올라오면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7065포인트만 한번 찍고 내려와도 그 다음날 또 한번 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만 나오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 중간값은 한번 찔러봐야 돼요. 우리가 뭐 연애를 하든 뭐 하든 그냥 속만 끓이다가 잊혀지는 것보다 짝사랑이라도 한번 이렇게 뭐 찔러보고 후회할지언정 그래도 뭔가 말을 걸어보고 내 의사 표현을 해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날 먼저 좋아하기 전까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그림을 토대로 저희 한국 지수도
토요일 날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도 지금의 자리로는 이 목요일 날의 종가 428포인트를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죠? 높고 가장 좋은 거는 요 자리긴 한데 지금 금요일 날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좀 밀린 그림이거든요, 오늘. 이 저점을 깨질 않았어요. 금요일 날의 저점을. 그러면 저점이 435.11, 그 다음 435.81. 그렇죠? 깨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 않고 바닥에서의 십자 양봉이라는 건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을 잡는 캔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희의 지수 자리는 뭐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밑으로보다는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라올 확률이 높고 지금의 자리를 보더라도 금요일 날에 양봉의 중간값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그죠? 아까 미국 지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대 음봉을 뛰어넘으려면 이 장대 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오든 아니면 그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봉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양봉이 뭐 양봉이든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음봉이 떨어질 때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가면 이 양봉의 시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양봉이면 그 다음날 음봉이 출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으로는 사실상 요런 그림이 나타난 거죠. 지금 이렇게 십자 캔들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 요런 캔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요런 캔들. 이거를 뭐 갭을 빼고 전날의 종가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요런 캔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닥 찍고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음날 이 고점을 넘어서는지를 꼭 봐야 되는 그림이 되겠죠.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47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이 갭자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 급등을 해도 그 다음날 저희 나라는 아침에 갭이 뜨고 밀려서 이 갭을 메꾸고 다시 반등하는 개념이 많거든요. 시장이 워낙 뭐 가치 투자를 그다음에 뭐 실적에 의해서 투자를 할 만한 이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차라리 428포인트까지 아예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전날에 종가에서 받아주고 반등을 한 그림이에요. 그죠? 반등을 해주고 이 하락을 해준 첫 번째 장대 양봉 위로 살짝 밀렸긴 했지만 위로 올려놓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갭자리가. 이거를 내일이든 모레든 빠른 시일 안에 메꾸고 갈지 아니면 상승을 했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눌려서 이 갭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올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이 내일 당장 반등을 하고 화요일 좋고 뭐 수요일 좋고 하더라도 사실상 요 자리가 요 자리 못해도 요 자리 정도 되겠죠. 요 자리 520포인트 정도 주봉으로 좀 볼까요?
525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그림 혹은 54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가 없고, 왜?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아직은 볼 수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제가 당장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양적 완화랑 지금 뭐 미국에서랑 한국에서 뭐 50조를 풀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 통화 스와프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부분이지만 뭐 실제적으로 아직 유가 흐름이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그다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장이 빠졌다라는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는데 이 지수를 빼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누구의 장난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로나라는 걸 명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숙연해지기 전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확률은 드물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많이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장은 그나마 조금씩 안정세를 찾는 그림이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횡보했던 바닥 부분까지는 다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 양봉 몸통에서 일단 받아주는 그림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올라와서 눌리고 올라왔던 요 자리에서 받아주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그죠? 코스피도 이 바닥을 깨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단 강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세를 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종목을 삼성전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종목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고 개인이 주구장창 사고 있고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개인이 정말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사실상 이 코스피에서 이 매도세가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 시장을 한일 반일 감정 발생한 뒤로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거든요. 외국이라고 기관하고. 그래서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종목이 이렇게 왜 이렇게 화면이 작냐?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별반 차이 없게 빠졌어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면 코스피 차트랑 똑같다라고는 뭐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어차피 다른 모든 종목들이 반영이 돼서 코스피로 가는 건데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여기서 지켜준 흐름이에요, 사실. 그죠? 코스피 차트는 여기서 저점을 받고 지켜준 그림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바닥 부분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2,200원을 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으로는요. 근데 시간에가 삼성전자가 조금 좋게 끝났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뭐 좋게 끝난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뭐 그렇게 좋게 보지도 나쁘게 보지도 않는데 확실히 재밌는 게 이 삼성전자가 계속 빠져요. 그죠? 삼성전자가 빠지고 모든 그 전문가분들 혹은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지 마세요. 개인 제발 사지 마세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를 개인이 사니까 지수가 계속 빠진다고. 그쵸? 근데 뭐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틀린 말도 아니긴 한데 어찌 보면 코스피 하면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예요. 이게 뭐 시총 1, 2를 거의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야 코스피도 올라가고 뭐 이제 시장이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 무조건. 그죠?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 자체를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뺐거든요. 62,000원에서 42,000원 부분까지 거진 30%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과 같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확실히 느낀 게 삼성전자가 빠질 때 지금 코스피에서 올라오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오늘 올라왔죠. 셀트리온도 이 코스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빠지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종목들을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가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그죠?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삼성전자 오너 이재 그 모 씨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이 전혀 없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시키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일모직 쪽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딜같이 해서 주가를 평행을 맞춰서 이게 뻥튀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를 해서 삼성전자 1개랑 바이오로직스 3개랑 맞바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그 이모 씨가 들고 가시면서 이제 대주주 형식으로 돼서 삼성전자까지 지금 영역을 넓혀서 이끌고 가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떨어뜨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체해서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별 이유 없이 금요일부터 반등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그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전자하고 혹은 거기에 포함해서 셀트리온, 뭐 기타 약간 시총이 있는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약간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만 확인을 해보면요. 자, 월봉으로 그냥 볼게요. 간단하게 월봉으로 보면 고점이 얼마예요? 62,800원이에요. 여기 62,800원. 자, 62,800원이고 기존에 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점 잡았던 구간이 2660원이거든요. 2660원은 뭐냐? 뭐 2650원으로 잡을게요. 여기 2650원.
적용, 확인.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게요. 제가 뭐 정확하게 선만 긋는다고 딱 맞는 건 아니니까. 자, 62,800원 빼기 22,650원은 42,150원이에요. 고점에서 기존 저점까지 이 갭 차이가 42,150원이고, 이거를 나누기 2를 하면 21,075원. 여기에 플러스 밑에서부터 21,650원을 하면 41,725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1,750원 잡을게요. 41,750원. 그죠? 이렇게 보면 이 월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 반등한 거는 기존에 반등해서 올라온 건 집어두고 반등을 해서 눌려서 고점까지 상승한, 여기서 한번 또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갔으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잡아도 돼요. 요렇게 잡아도 되는데 요걸로 잡기에는 이미 빠진 게 중간값을 넘어섰어요. 얘는 여기서 여기로 잡으면 사실 여기에 중간값은 요 정도 선인데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5만원 돈에서. 그러면 일봉상에 보면 5만원 돈, 여기서 살포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구간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고점하고 저점 대비 중간값이 41,750원이에요. 그죠? 이 41,750원이 월봉상의 55일선 정도의 이평선에 맞아떨어지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저는 좀 이평선을 다르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 요런 그림이 나오고, 이 이평선이 깨지면 월봉상의 구름대 하단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39,000원이거든요. 이 39,000원이 기존에 상승을 해서 고점을 만들고, 이게 이때가 250만원이죠. 액면불안하기 전. 거기서 빠졌었던 자리에 몸통 부분까지가 39,000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코스피 시장을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올라온 거를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고 월봉상의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사실상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림은 아니고 이번 달 여기까지 자리 잡고 밑꼬리만 살짝 달고 마무리가 지어지고 다음 달 양봉이 나오면서 이 중간값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괜찮아지는 그림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뭐 이번 달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지만요. 어찌됐든 이 월봉상에 보면 지금 딱 중간가까지 와 있어요. 중간가까지 와 있다라는 건 뭐냐? 이게 하나의 밴드 매매로 저점하고 고점하고 대비해서 3등분을 했을 때 이 중간값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 중간값이 깨졌다가 올라올 때 이 중간값을 다시 회복을 못하면 어디까지? 다시 한번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대신 이게 월봉이니까 그럼 너무 폭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3등분 한 거를 그냥 쉽게 요렇게 그냥 하나의 박스로 보고 이거를 또 요렇게 하나의 박스로 봐서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 맞나? 대충 그을게요. 여기는 또 여기에 중간값. 요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으면 지워졌다. 여기서 그을게요. 자, 요 정도의 중간값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냥 그림상으로만 맞출게요. 여기 52,650원. 그 다음에 이 밑에 중간값은 한 여기 되겠죠. 31,500원 정도. 그죠? 요렇게 자리가 나와요. 나눠봤을 때.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게 저희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코스닥하고 다르게 좀 많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대부분 5%에서 7% 이상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려면 바닥에서부터 5%에서 7%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대부분 2, 3, 4%는 갭을 띄워놓고 거기서 상승을 했을 때 5에서 7%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워낙 시총이 무겁고 뭐 바닥에서도 막 그렇게 가볍게 막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갭을 띄어서 올리고 밀어야만이 얘는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덩치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또 이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그냥 무턱대고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그림이지만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7,3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에 또 중간값은 37,000원 정도? 37,100원 정도? 대충 보세요. 요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층대로 우리가 내가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정도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여기 47,300원 정도를 돌파해서 지지가 되면 5만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확인하려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래. 나는 중장기가 아니야. 나는 단기적이야. 근데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니까 이런 디테일로만 봐도 되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또 이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거 그거졌네. 여기에 또 중간값.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 44,600원 정도를 올라서서 지지가 되면 어디까지? 47,300원까지. 47,3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어디? 44,600원에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47,300원을 도전. 그게 아니고 밀리면 다시 41,750원 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뭐 외인이 판다, 기관이 계속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아한 거예요. 그죠? 의아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도 안 사다가만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막 개인이 막 현금을 때려 받고 하는 거는 좀 의아해요. 즉 뭐냐, 기존에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부동산이 요새 뭐 그렇게 핫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하향 곡선이긴 한데 뭐 부동산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요렇게냐 요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실제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신용 물량이 계속 줄거든요. 신용 물량이 줄고 현금 뭐 그래도 담보 물량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신용이라기보다는 현금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진짜 골빈 개인이 아닌 이상 이렇게 빠지는데 이거를 아무리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다 받아줄 의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개인이 그렇게 받아주니까 외인이 그렇게 팔아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안 받아주면 외인도 이렇게 안 팔아요. 왜? 나중에는 어차피 지들이 사야 되니까. 어차피 지들이 사고 지들이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요 자리 누가 올렸겠어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올려준 거예요. 요 자리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 팔고 여기도 뭐 어찌 보면 개인이 받았죠. 개인이 받았지만 요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요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확연하게 거래량에서 차이가 나요. 흘러내리면서 지들 외국인들 수익 실현을 하면서 던진 거라고요. 그거를 개인이 받아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각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왜? 지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버려주는 거니까. 여기 250만원 갔을 때 액면 분할하면서 개인들 호구 잡고 이제는 국민 주식이니까 5만원대니까 너도 나도 한 주씩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뭐 자식한테 물려줘라. 뭐 그런 소리 많잖아요. 나 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삼성전자만 그런 소리 하잖아요. 다른 주식 뭐 코스닥 주식 자식한테 물려주실 분 안 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려줄 거야. 셀트리온은 물려줄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자리는 사실상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을 끌고 매도를 하면서 개인이 또 받는 그림이에요. 물린 애들이. 그러면서 빠진 그림이고 요 자리는 이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수익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다라는 거. 이때보다. 어찌 보면 이게 코스닥으로 보면 이게 분산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팔고 나간 그림처럼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연봉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빠졌고 거래량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거를 개인이 이렇게 받아준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횡보를 해주다가 반등을 해줄 때 그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그냥 큰손이라 할게요. 큰손들이 물량을 던져주면서 외국인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5만원대가 실제적인 기존의 삼성전자가 250만원을 5만원으로 액면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시총이 이때나 똑같은 거고 이번에 올라왔던 시총이 이 250만원을 넘어섰어요. 62,8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기존 가격대로 보면 280만원까지는 올라갔었다라는 근거거든요. 250만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갔던 그림이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뭐 2만원, 3만원을 간다라는 건 조금 무리수고, 왜? 이건 국민 주식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삼성전자를 대응할 만한 주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의 시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IT가 지수를 끌어올리다가 IT가 죽고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순위를 제약바이오가 다 잡았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요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이 바닥까지 내려갈 확률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빠져도 기존에 자리 잡았던 요 자리에서는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왜? 다시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만큼 한우가에 5억이든 10억을 넣어서 내가 얼마나 매수했는지가 티가 안 낼 수 있는 주식이 하나가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시총도 높고 잠시만요. 이 종목의 호가도 두껍기 때문에 이 주식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가창도 두껍죠. 10,000주씩 이상 잡혀 있으니까 어떤 거 10만 주고 이거 하나만 따져도 얼마예요 지금. 계산기로 따져도 4만원. 아무튼 억이 넘어가겠죠. 한 호가당 억이 넘어가는 이런 종목을 2만원 3만원까지 빼버리면 나중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지들이.
올리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무조건 손해는 아니겠죠. 왜? 기존부터 얘네들은 끌고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느 계좌는 손실, 어느 계좌는 수익 중, 그 계좌를 매도를 하든 아니면 손해 중인 거를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밑에서 모아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이 너무 많이 받아주니까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다, 뭐 없지는 않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워낙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일단 저도 삼성전자라는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는 그림인 거고 저는 많이 빠져도 39,5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지만 기존에 올라왔다가 이 음봉 나왔던 시가 혹은 저가가 37,000원이거든요. 시가가 39,500원이고 근데 그 전에 이 자리에선 그래도 지지를 해줘야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상에도 이평선에서 지금 약간은 버티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구름대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 그럼 구름대 위 이 바닥이 상단이 저항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저항을 뚫고 다시 빠르게만 올라와 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5일선도 지금 여기 장기이평선 100일선, 150일선까지도 아직 못 내려왔어요. 5일선 자체가. 그러면 먼저 캔들은 반응을 해서 이 장기이평선을 깨더라도 5일선이 내려오면서 이 장기이평선 밑으로만 하향을 안 한다면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셀트리온으로 보면 레드님 어서오세요. 자, 셀트리온 여기 보세요. 이게 주봉이에요.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게 5일선. 이게 안 눌러져? 왜? 뭐야 이거? 잠시만요. 이 5일선이 안 눌러지네. 5일선. 5일선. 이 초록색이 5일선이거든요. 주봉상의 5일선.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쭈룩쭈룩 내려가다가 여 밑에 있는 224일선, 1년선이죠. 근데 주봉상으로 따지면 1년선이 아니라 한 7년선이 되려나? 주봉 7일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봉상의 1년선을 캔들이 깨고 내려왔어요. 캔들이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이 깨고 내려온 걸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이 캔들이 이 1년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선 5일선이 어디요? 이 캔들을 하향하지 않고 위에서 반등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이게 추세가 변경된다라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추세가 변경돼가지고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번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다 빠지면서 빠졌지만 뭐 오늘 다시 반등을 시켜놨지만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의 주봉자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월봉자리가 아직 이 월봉의 장기 이평선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자리가 살짝 깨질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주봉자리가. 그러면 이게 조금 깨지더라도 이 5일선이 아직 내려오려면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등을 해서 캔들을 다시 한번 이 위로만 올려놓으면 위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이 위로만 올려놓으면 이 이평선이
요러고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건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그런 모양새를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겠지만 단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코스닥 위주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그림이고요. 삼성전자를 아이고. 자, 뒤집어서 보면 기존의 고점이 있고 고점에서 항상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무거운 종목은 특히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어요. 볼린저 밴드라는 게 주식이 가는 길이에요. 그죠? 하차선에서 놀다가 이 중간 차선을 넘어가면 이 안에서 놀죠. 안에서 놀고 이 상한선을 올라서면 급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또 열리는 건데, 웬만한 지수, 코스닥, 코스피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게끔 하는 성질이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뭐 90%라고 할 수 있죠. 90% 이상이고 10%만 급등, 말 그대로 정말 급등주가 될 수 있는 이 운명이 되는 건데, 이 삼성전자도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볼린저 밴드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질 않아요.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넘어서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온다. 그죠? 빠져나갔다가 기어 들어오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가 다음날 뭐 갭을 여기까지 띄웠는데 결국엔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빠져나왔고, 그 다음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일단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다시 시가가 이 밑으로 시작하죠. 안으로 나왔다 또 나왔는데 안으로. 그죠? 이게 뭐가 어찌됐든 이 볼린저 밴드라는 성질 자체가 요러고 있다가 한 번은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은 뚫고 올라가요. 한 번은 뚫고 올라가던 종목이 다시 여기서 힘을 잃고 더 이상의 급등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확장을 하니까. 그럼 주가가 밖에 나가서 급등놀이를 하다가 매수세가 떨어져서 이 안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고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슈팅 때 이 볼린저 밴드를 깰 확률은 드물어요. 대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이 고점이 되고 윗꼬리를 달고 쳐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급등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또 차트 뒤집기 해줘야 되는구나. 자, 여기 보시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찌됐든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급하게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번을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급하게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나면 그 다음 고점이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죠? 이런 거 딱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힘을 모아서 뚫었을 때,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뚫을 때는 뚫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고 빠질 때는 하단이 지지가 된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럼 이것도 차트를 뒤집으면 지금의 자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떨어진 부분이에요. 이렇게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근처 가서 밀린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일 시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 그러니까 기존의 저점 위, 얼마야? 42,300원 위에서 갭으로 시작해서 이 삼성전자가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이 5일선 부근까지는 한번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그림이 되겠지. 거꾸로 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뒤집으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내일 되면 볼린저 밴드가 한 번 더 벌어질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의 시가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벌어지면 이 저점을 깰 확률도 있어요. 있는데 이 대신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하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를 찍고 올라올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가가 금일에 42,600원인가요? 맞나? 종가 42,600원 위에서만 시작을 하면 42,600원 위에서만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오늘의 윗꼬리를 확인하고 5일선 부근까지는 터치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크게 보고 말고 할 주식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내일 42,600원 정도 위에서만 갭이 좀 띄어서 시작을 하면 43,000원 정도에서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윗자리까지는 확인을 하려고 올려는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어찌됐든 코스피든 코스닥을 올려야 되는 그림이니까,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런 제약바이오, 덩치 큰 것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빠지면 삼성전자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종목 분석을 하고요. 너무 오래 했다. 셀트리온을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을 보기로 돼 있으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을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 자리 잡고 기존에 이 코로나라는 이 지금 미국발하고 유럽발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저희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 우리 그냥 한국, 아시아, 뭐 일본,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맨 처음에 빠졌을 때 버티는 종목이 뭐였다? 셀트리온이었다. 그것도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자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뭐 10%, 5% 막 빠질 때 3월 11일 요 정도부터 볼까요? 3월 11일 정도 막 빠질 때 3월 11일 여기잖아요. 여기서 쭉 이렇게 빠질 때 셀트리온은 버텼다. 그러다가 저번 주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맞나? 아니구나. 수요일 목요일날 좀 강하게 빠졌지 나머지는 버텼어요. 얘 버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개 다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제는 대신 올라올 때 20만원까지는 한 차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먹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눌릴 때 잡던지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존에 뭐 제 거 그 유튜브 그 강의를 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종목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확연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럼 즉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삼성전자를 좀 팔면서 다른 거에 좀 눈을 들이고 있는 그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갔어? 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네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보면요,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어요. 바닥까지 밀려서 내려오는 자리인데 지금의 이 기존의 바닥자리 부분에서 지지를 해준 그림이고요. 근데 시가를, 지수를 올리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먼저 들이대는 게 맞아요. 대부분 바닥에서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거는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우량주다. 대형주들이 먼저 바닥에서 터닝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내주고, 그게 그 시세를 내줘서 이제 그 주포 혹은 큰 손들이 수익 실현을 조금 하는 구간일 때 밑에 있던 중소형주들이 올라온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자, 뭐 어찌됐든 이 셀트리온이 오늘 그 코로나 그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원론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그 뭐 회장님 2만원대 뭐 공매도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횡보를 하다가 요렇게 왔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그러면서 7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다. 4월 달부터 뭐 항체 뭐 한 거를 뭐 어쩌고 하고 7월 달에 투여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 좀 빠졌죠. 그 다음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밀리기도 했고, 뭐 장 끝나고 발표를 하겠다. 근데 7월이에요. 지금은 3월 달이고 7월. 말 그대로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7월이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든 거예요. 수그러든 거지만 그래도 들어온 돈은 다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즉 밀리더라도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얘는 슈팅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여기로 확인하겠죠. 18만 7천원 확인할 거고, 그 다음이 19만 4천원에서 19만 8천원 부분까지는, 그리고 많이 가면 20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다음에 나올 반등이. 왜 오늘 확연하게 강했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이평선들이 하향으로 바뀌는 걸 방지하려고 급하게 올리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요렇게 급하게 올려서 상한가를 못 말면 요렇게 다시 빠지거든요. 그냥 밑꼬리를 요렇게 달거든요. 요렇게 가벼운 놈들은 특히나 요렇게 다는데, 얘는 그래도 뭐 시총도 있고 하니까 분봉상에 보면 20분봉으로 보면 이제 시간에 얼마나 빠졌나요? 시간에 좀 볼게요. 4.29%, 16만 7,500원. 16만 7,500원. 요 정도네요. 요 정도까지 시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16만 6,500원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짧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16만 4천원. 여기 밑으로 보면 되겠다, 그냥. 16만 6천원에서 16만 3천원까지. 잠시만요. 5분 보러 가야 되겠다. 20분 보기 좀 애매하게 생겼네.
이 자리겠네. 요 자리 사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내일 시가가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뭐 더 밀려서 시작을 할지 덜 밀려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20분 봉상에서 이 십자 고점에서 캔들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도 한번 터졌고, 그럼 물량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나갔다라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진다면 여기까지 빠져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그림이라, 웬만하면 여기 자리 16만 16만 3천원 3천원 부근에서는 못해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16,500원 밑에서 16만 3천원까지는 분할로 모아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러면 피레침에 근거해서 시가가 이 위로 시작하면 당연히 윗골을 잡으러 갈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중간가, 그죠? 16만 5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좋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일봉을 보고 매수를 한다면 여기에도 중간값을 잡으면 16만 16만 7,8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시간에가 16만 7,700원인가 겠죠. 16만 7,500원. 500원 정도면 여기서 시작하는 그림이니까 내일 시가 부근에서 2, 3%, 1, 2%만 밀려도 분할로 모아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 요 정도 자리, 요 정도가 되겠죠. 위아래로 그냥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만약에 얘가 혹여나 이 자리를 깨고 밀리더라도 올라올 때는 요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손실을 볼 일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거래량이 음봉으로 감싸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피레침 밑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 이 중간값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뭐 19만원대나 20만원대를 확인하러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봉 자체가 깨져서 내려와서 혹시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곧 1차적으로 봐야 될 목표가는 여기하고 그 다음이 여기로 된다. 그죠? 이게 1차, 2차.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올 때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다시. 아니면 18만 7천원 정도가. 그게 아니라 내려올 때 이 중간값을 깨지 않는 그림, 특히나 뭐 이 위에서 반등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음봉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나오면 이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또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거진 가긴 했는데
다시 아직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단이 요 자리 18만 7천원일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올라서서 어디 19만원대 혹은 20만원대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하면서 기존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를 넘어서는 그림은 안 나타날 거예요. 당장은. 왜? 이제 구름대에 진입을 했고, 이 구름대를 여기서 뚫고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지나서 여기나 여기서 뚫고 나서 눌러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만원. 19만원이 좀 저항대가 있겠네요, 확실히. 19만원.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19만원, 여기서 19만원, 19만원. 요 정도가 되겠네요. 19만원. 여기 되겠다, 그냥.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올라오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일 눌릴 때 잡아볼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얘도 이 자리 위로 올라서면 좋은 그림이 또 나타나겠죠. 제약도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가 주봉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주봉상의 고점이 여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들어왔어. 1차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몸통은 넘겼어요. 그죠? 이 몸통을 넘겼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41,000원 41,000원이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고 밑꼬리를 달고, 밑꼬리라는 그렇죠. 주봉상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깨지지 않으면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45,000원, 45,200원, 그 다음에 여기 47,300원 저항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700원에서 5만원까지는 또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5만원, 5만500원 정도가 여기 구름대 상단이죠. 여기 근처까지는 갔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5만원이 라운드 피겨값 앞자리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근처 갔다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41,000원, 41,800원, 1,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얘가 대장이었잖아요. 41,000원. 얘가 반등하면 셀트리온도 같이 올라오겠죠? 종가상으로 4,5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여기 깨지면 한 2, 3일 더 그림을 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려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얘가 셀트리온에서 일단 대장이니까 한 4,900원, 41,000원에서는 반등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셀트리온도 예상했던 그 16만원? 얼마였죠? 거기까지는 밀릴 확률이 없겠죠? 여기 16만원까지는. 그럼 16만 3천원까지만 열어줄 수도 있는 그림이죠. 한 16만 5천원에서. 16만 4,500원에서 16만 3천원까지만 열어줄 수 있는 그림이지, 이 16만원 밑을 건드릴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약이 안 깨질 것 같은 그림으로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존의 대장이었죠. 헬스케어가 대장,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지났던 자리인데, 기존의 고점을 찍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주고 내려온 그림이에요. 뭐 가볍죠, 얘도. 가볍고 기존에 여기가 고점이고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자리가 매수 매도가 있었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고점을 낮춰주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 대부분 하락하는 종목은 상승을 해주고 고점 자체가 안 높아지거든요. 그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빠지는데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호를 한번 줬어요. 이 자리가 뭐냐? 기존의 고점을 한 번은 갱신을 하고 내려왔어요. 한 번 하고 내려왔다면 내려왔을 때 기존에 상승을 하고 눌렸던 자리,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여기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고점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갱신하고 한 번 더 고점을 만든 자리이긴 한데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잖아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자리가 뭐다? 저항대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 차례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시세는 한 번 더 줄 수 있다. 한 번 더 줄 수 있다. 한 번 더 줄 수 있지만 그 시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왜 얘는 아직 역배열이거든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75,000원, 6,000원 때까지 7만. 요 정도 되겠다. 한 75,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 이상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63,700원. 요 자리네요. 애매하네.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6만 1,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도 일단 제약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먼저 시세를 한번 내고 돌아온 종목이에요. 이렇게 상승폭을 보면 셀해가 지금은 약해요. 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셀제는 아까 그 헬스케어랑 비교했을 때 폭이 확실히 다르죠. 요 정도 하고 이거 끄면 지워지네. 왜 원래 끄면 지워졌나?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확연하게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얘가 먼저 상승을 한 거예요. 얘가 먼저 대장질을 한 거예요. 가벼우니까. 제약보다 호가창이 얇으니까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그쵸?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처음에 어차피 얘가 아버지 격이니까 먼저 확인을 해주고 얘가 처음에 1등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눌리고 나서 올라올 때 두 번째 올라올 때는 헬스케어가 대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제약이 대장을 하는 거예요. 왜? 상승폭이 제일 적었으니까 제약이 올라올 때 기존에 이렇게 폭을 냈던 게 제일 적었으니까 제약이 먼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헬스케어가 하고 그다음에 제약이 하고 셀트리온이 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하는 거예요. 기존에 셀트리온이 할 때는 뭐 헬스케어가 2등하고 제약이 3등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1등 할 때는 제약이 2등하고 셀트리온이 꼴등하고 제약이 1등 할 때는
셀트리온이 2등하고 헬스케어가 꼴등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키를 맞춰주는 거예요. 키를 지들끼리. 그래도 셀트리온보다는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상승을 더 많이 해줄 폭은 있다. 얘가 대장이긴 하지만 확연하게 셀트리온이라는 이 이름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무겁고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이라면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먼저 오늘은 상승폭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서 한번 1차 고점이 나왔던 자리예요. 여기 기존의 저항 자리.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던 자리가 어디? 거진 바닥까지 내려왔거든, 얘는. 얘는 그만큼 무겁지도, 핫하지도, 상승을 많이 해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와서 올라올 때 반등폭이 센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순서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헬스케어는 기회의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기존의 여기 상승했던 요 자리를 깨지 않았잖아요. 얘는. 그죠? 이렇게 공구리를 쳐버린 거예요. 얘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이 밑으로 하락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저거보다 낫죠. 왜? 아직 여기 매물 소화는 안 끝났으니까. 여기 안 끝났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에 대한 매물 소화 여기서 한 번 했고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한 번 하는 거고 다시 한 차례 눌리고 한 번 더 하고 눌렸을 때 다시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때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뭐 횡보를 하든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주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든 하든 다시 올라올 때는 그때는 다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이. 왜?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 매물대를 뚫으면 이제 두 번째 매물대가 여기 생기잖아요. 여기. 85,000원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죠? 여기 뚫으면 또 여기고. 얘도 이제 저항은 위로 갈수록 많아져요. 길게 보면 얘는 10만원까지는 또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헬스케어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10만원까지. 10만원에서 많이 가면, 10만원대. 10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 그 이상은 뭔가 이 셀트리온만의 기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종목 분석은 마무리를 질게요. 프로스테믹스 하나 봐주고 끝낼까요, 그러면? 프로스테믹스. 오늘 상승을 했잖아요, 예. 상한가를 못 말았어요, 근데. 시간에 좀 빠졌나요? 3645. 시간에 좀 빠졌네요. 한진칼이요? 한진칼 그 거진 다 나왔던 것 같던데? 잠깐만요, 이거 보고요. 이거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러면. 이번 주 주총이면 이제 파세요. 들고 있지 말고. 잠깐 이거 보고 봐드릴게요. 올라온 자리다. 자, 프로스테믹스가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뭐 상승을 좀 해주고 하락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거진 바닥권이고 기존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앉았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는 그림인데, 사실상 상승을 해줄 때 거래량,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코로나로 갈 거라는 확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미리 알고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뭔가를 준비하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려놓고 급하게 밀면서, 거래 서투름 밀면서 물량 모으고, 다시 한 차례 올려놓고 밀면서 물량을 모으고, 또 여기서 갭 띄워놓고 물량 모으고, 어제 오늘 올린 거거든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미친듯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자,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는 종목 보면 뭐 그냥 비슷비슷 다르긴 하지만 요런 그림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가 급하게 올려놓고 다시 바닥까지 밀고 다시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 밀고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죠. 얘는 여기 한 차례 여기서 해먹은 거거든요.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왜? 추세 자체가 다 역배열이에요. 얘는. 역배열인 거를 급하게 돌려놓으려고 이 추세 자체가 다 하향으로 역배열로 가잖아요. 역배열로 가면 급하게 올려놓고 여기서 쳐맞으면 빠진 다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평선이 하향으로 가던 것들을 이제 이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계속 평균 단가가 밑으로 내려가던 거를 위아래로 롤링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변동이 크지 않게끔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얘는 요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뭐 하고 시간이 지나야 얘는 그때서야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캔들이 이 차트 위로 올라오면 그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4,050원 정도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4,050원 볼 수 있고 혹여나 이 자리를 넘어서서 올라가면 여기 기존에 윗골이 나왔던 자리 4,25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 넘어서면 많이 가야 얘는 4,580원 정도, 4,600원 정도까지 밖에는 갈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요 자리 많이 가면 요 자리까지 한 차례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지금 당장으로는 보이진 않아요. 4,2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것 같아. 4,600원은 못 넘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주봉상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죠. 거래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 구름대 상단을 뚫었어요. 이게 급하게 치고 올라가면 처음에는 놀래서 사람들이 안 팔아요. 안 팔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는 이 구름대가 다시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여기 고점을 쳐맞고 밀렸고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제 이 고점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선도 확인 안 했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그냥 훅 뚫어줬고 그 다음도 한번 훅 뚫어줬어요. 그럼 이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30%로.
100%, 60%, 30%. 왜? 올라오면서 계속 윗꼬리가 짧아지니까. 힘이 빠지는 부분이니까. 거래량이 요렇게 들어오면은 뚫고 올라서서 다시 한번 여기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 이평선 확인 안 하고 여기 이평선부터 확인한 거거든요. 치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요. 여기 한번 확인하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그 밑에 있는 부대장한테 이제 걸린 거고, 처음에 대장을 먼저 목배로 갔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전할 때는 이제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밑에 이제 애들을 깔아놓는 거지. 야, 막어.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막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막을 차례예요. 그게 4,200 한 20원, 30원 되는 것 같네요. 음.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차트 자체가 이 역배열이라 한번 튀었다가 죽을 그림이에요. 이거는 오래 끌고 갈 게 아니라 슈팅이 한번 나오면 그때 팔고 나가세요. 이거는 가지고 갈 그림이 아니에요. 가지고 갈 그림이 아니다. 왜? 이런 그림 보여줘도 되려나? 요렇게 봐야 되나? 그러면 요 그림하고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이나 한번 정배열이 됐다가 슈팅 나오면 정리하세요. 정배열이 됐다가 역배열이 되는 부분은 요렇게 50처럼 요렇게 올라오면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쳐맞고 다시 밀려요. 밀렸다가 다시 이평선 자체가 이격도가 얇아지면 그때 대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죽었죠, 얘도. 프로스테믹스도 지금 자리는 그 50의 요 정도 자리에요. 요 정도 자리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칼을 봐달라고, 한진칼 우를 봐달라고요? 한진칼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외국인 놈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네요. 요 정도 되나? 잠깐만 계산기 좀 때려볼게요. 96,100원인가요? 고점이? 빼기 39,300원? 빼기 39,300원. 6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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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되네요. 그죠? 67,700원. 이거는 공부를 다 해놓고서 물어봐요. 이런 거는 딱 이제 할 줄 알아야지. 자, 고점 상승을 해서, 그죠? 이 바닥부터 쭉 상승해서 올라왔지만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이번에 나왔던 저점하고 상승을 했으니까 고점하고 중간값이 67,700원이에요. 그럼 67,700원을 넘지 못하면 뭐다? 내려온다. 알고 계시죠? 올라서면 뭐다? 다시 고점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고점의 중간값이 요 정도 되죠? 맞나?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82,700원 정도로 또 넘어서서 지지가 돼야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디서 쳐맞는다? 볼 때는 요 자리에서는 쳐맞고 밀릴 확률이 많아요. 8만원대. 8만원대에서 밀릴 확률이 많은데 지금 자리로 봐도 이 중간값도 아직 못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중간값을 또 잡아보면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어제 상승을 하고 제가 어제 상승을 할 때 어제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죠. 한진칼은 못해도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할 것 같다고. 그죠?
단톡방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자리까지 63,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가 쫙 하고 밀렸어요. 분봉으로 보면 요렇게 그림을 잡았잖아요. 자, 차트로 보더라도 뭐예요? 분봉상 아직은 역배열이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여기, 장기평선이 맨 위, 그 다음이 내려온 거. 그러면 이제서야 역배열을 만든 자리인 거예요. 그죠? 쭉 상승했던 게 꺾여서 내려오면서 뭐 여기서부터 역배열이 쭉쭉쭉 시작했지만 밑에서 올라오던 장기평선이 이제서야 맨 위로 가고 나머지 게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뭐다? 상승을 하더라도 이 상승의 힘이 크지 않다. 왜? 이 이평선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캔들이 먼저 간다? 그럼 뭐다?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때 캔들은 내려온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 보면 여기가 고점을 만들었고 여기 고점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네요. 여기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조금 들어온 자리. 그리고 기존에 여기 올라오면서 위아래 횡보했던 자리. 그러면 얘는 지금 자리로는 많이 가야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68,500원 정도까지. 혹은 69,500원까지 넉넉 잡아서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얘가 만약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매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매물 자리니까 여기 소화를 뭐 해준 게 없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그냥 바로 치고 올린 자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치고 올렸으니까 빠질 때도 바로 빠졌고 여기서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내려왔던 자리. 그죠?